눈만 떠도 피곤하고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이 잘 안 가지. 밥맛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허허, 그 심정 알지? 나도 예전에는 새벽 공기 마시면서 동네 한 바퀴는 거뜬했는데, 이제는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네.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몸이 말 안 듣는구먼. 그래, 나도 그래. 몸이 힘드니까 마음까지 약해지는 것 같. 괜히 예전 생각만 나고 그땐 이 시간에 벌써 바쁘게 움직였는데 말이야. 그렇지. 근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져. 어제 동네 의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 쬐고 숨 안 차는 만큼만 걸으라는 거야. 그게 기운 회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네. 햇볕을 쬐다고 정말 기운이 날까? 그럼 햇볕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도 생기고 마음도 한결 밝아진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둡게만 있으면 더 지치잖아. 햇볕 받고 조금씩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같이 살아나는 거지.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네. 괜히 쓰러질까 겁도 나고. 그러니 내가 있잖아. 둘이 같이 걸으면 괜찮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 맞춰서 걷는 거지. 멀리 안 가도 돼.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숨통이 트인다니까. 그래 볼까? 영감이랑 같이라면 조금은 해볼 만할 것 같네. 나도 너무 집 안에만 있으면 더 처지는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기력 회복되는 음식 좀 먹어보자고. 기력에 좋은 음식이요. 뭐를 먹어야 좀 힘이 날런지. 알고 보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기력에 좋은 음식들이 많다던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운 날씨가 길어짐에 따라 기력이 없어서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분들의 기력 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15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달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달걀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근육량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발생하는데 달걀의 고품질 단백질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달걀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경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어 노인분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며 비타민 D와 B12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노인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등의 견과류에는 건강한 불포화지 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의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소금에 절인 것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녹색 잎채소는 노인 영양의 핵심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철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며 노인분들에게 흔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녹색 잎채소의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보호하여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소 밀도가 높아 노인분들의 영양 상태 개선에 이상적입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리류는 천연 항산화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뇌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더 좋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리류의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베리류의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신선한 베리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요거트의 유익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어 노인분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며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베리류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영양가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지 방사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폴레이트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와 K가 풍부하여
세포 보호와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아보카도의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그대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으며 토스트에 올려 드시는 것도 맛있는 섭취 방법입니다. 오트밀은 노인분들에게 이상적인 곡물입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오트밀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므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트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에는 망간, 인,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오트밀은 소화가 잘 되어 위가 약하신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우유나 견과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의 콩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 엽산,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콩류의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류의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며 풍부한 섬유질은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콩류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을 삶아서 드시거나 두부, 된장,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특히 발효된 콩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도 있어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토마토를 가열하거나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마토의 엽산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하며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아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낮은 칼로리로 체중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또는 신선한 토마토를 샐러드로 드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야맹증이 생기기 쉬운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성분들은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또는 주스로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며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향상됩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시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비타민 B6는 뇌 기능과 신경계 건강에 중요하며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껍질째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으며 해독 작용을 도와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엽산은 심혈관 건강과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브로콜리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로서 흰쌀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이며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현미의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하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미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당뇨병 관리에 유익합니다. 또한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불린 후 조리하시고 처음에는 백미와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 천연 약재와 같은 식품입니다. 알리신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마늘의 황화합물들은 해독 작용을 도와 간 건강에 좋으며 항산화 효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은 다져서 요리에 넣거나 구워서 드시면 좋으며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마늘을 우린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손발 저림 등의 말초순환 장애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한 최고의 생선 중 하나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염증을 줄이는 항염 작용도 합니다.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세포 보호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의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며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과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연어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어 노인분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며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어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로서 건강한 지방의 대표격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지 방사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는 피부 건강과 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생으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매우 풍부한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빈혈 예방과 산소 운반에 중요하며 특히 노인분들에게 흔한 철분 결핍성 빈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의 엽산은 DNA 합성과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며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보호하고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금치의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C도 풍부하여 철분 흡수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로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하여 신경 전달 물질 합성과 뇌 기능에 도움을 주며 기분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의 자연당은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기여합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어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간식으로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료입니다. 녹차의 EGCG라는 카테킨은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뇌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유익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녹차의 테아닌이라는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는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며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저녁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소화 촉진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소화 불량을 개선합니다. 생강의 항염 작용은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통증을 줄여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손발 냉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기나 톡감 예방에 효과적이며 메스꺼움과 구토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생강은 차로 우려서 드시거나 요리의 양념으로 사용하시면 좋으며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은 고품질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량 유지와 체중 관리에 이상적입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근육 합성과 조직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닭가슴살에는 니아신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에 도움을 주며 이는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닭가슴살은 소화가 잘 되어
위장이 약하신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여 기름기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영양소는 아니지만 노인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와 산소의 운반을 돕습니다. 물은 또한 노폐물 배출과 체온 조절에 필수적이며 관절 윤활과 소화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는 혈압 저하, 어지러움, 변비,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에 6,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5가지 음식들을 통해 노인분들의 기력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되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양소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은 소량의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며 단백질 식품은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근육량 유지에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영양소 활용과 기력 회복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한 15가지 음식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 활동량, 기존 질환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필요시 영양사나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감, 기력이 떨어질수록 먹는 게 약이라잖아. 특히 달걀 같은 건 꼭 챙겨야 한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지켜준다지. 맞아. 달걀 좋지. 거기에 등푸른 생선도 빠지면 안 되지.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이 노인 기력에 큰 도움이 된다더라고. 그렇지. 또 견과류랑 요거트도 자주 먹어야 돼. 견과류는 내 건강에도 좋고 요거트는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지. 허허, 맞네 맞아. 그리고 아보카도, 토마토, 당근, 이런 채소랑 과일도 꼭 챙겨야 해. 색깔 있는 음식들이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잖아. 그래. 브로콜리, 고구마, 현미, 마늘도 좋다더라. 특히 현미밥은 소화도 잘 되고 오래도록 든든하지. 그리고 또 연어.
연어는 기름이 좋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다잖아. 바나나도 힘 빠질 때 금세 기운을 올려주고, 닭가슴살은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듬뿍이지. 맞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더라. 수분이 부족하면 기운이 금세 빠져나간대. 그래, 달걀,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요거트, 아보카도, 토마토,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현미, 마늘, 연어, 바나나, 닭가슴살, 그리고 물. 이게 다 기력에 좋은 보약 같은 음식이구먼. 그래. 앞으로 우리 밥상에 꼭 챙겨 올리자고. 잘 먹고 조금씩만 움직이면 기운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 건강은 결국 우리가 챙기는 거니까.